교수님 이제 종강 때마다 노래 부르시는 걸로 유명해요. 그 ET 카페라고 이제 거기서 네.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제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 종강할 때마다 노래 부른다고. 교수님 요즘에도 노래 부르세요? 아, 요즘은 안 부르고요. 1년 전인가? 작년에는 불렀었어요. 아 교수님 근데 이게 선곡이 헤이즈 노래 부르고 막 이런다니까. 헤이즈 노래 좋아하세요? 그거는 내 수준에 어렵지만 조금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한 소절만. 한 소절만요. 네, 한 소절. Hey Jude. 어? 네, 안녕하십니까. 현석익입니다. 예이! 네. 네, 힙합씬에 빈진호가 있다면 이명신의 진호가 있습니다. 진호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르 학원에서 영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최진호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세요? 평소에 잘 웃지도 않고 네. 무뚝뚝해 보이고 네. 그리고 항상 진지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진짜 아니 거의 웃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로봇 진호. 네. 왜 이렇게 딱딱하세요? 수강생들이 네. 내가 수업 중에 응?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아 진짜? 공부 내용만 가르치고 사적인 얘기 전혀 안 하니까 로봇 같다라는 그런 네,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데 제 성격이 워낙에 진지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자 주고받을 때나 뭐 그럴 때 용건만 간단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엄청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니요. 뭐 알고 보면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아요. 진짜 딱딱하신데 그냥 할 건 다 하는. 뭐 학생들한테 뭐 학생이 고민이 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왔어요. 교수님, 예. 교수님 저 요즘 공부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나 진짜 요즘 들어서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왔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제로 그렇게 질문한 학생은 없는데 먼저 왜 공부가 잘 안 되는지 물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계획표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번 한 달을 보낼 것인지 계획표를 짜야지 실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계획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됩니다. 교수님, 저는 계획표를 세웠는데도 공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목표가 뭐 스스로 있지 않으면요, 네. 다른 사람이 목표를 가져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먼저 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왜 내가 공무원이 꼭 되어야 될까? 이런 이유로 난 꼭 공무원이 되고 싶고 꼭 될 거다. 그런 목표가 섰을 때 뭔가 의욕도 생기고 공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제 영어학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공 영어, 영어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전공 영어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영어학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전공 영어라는 것은요, 중등 교원,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런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영어학은요? 영어학은 시나 소설 그쪽은 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문학하고 좀 반대되는 문법 같은 거 배우는 거고요. 영어학에는 세부 분야가 음성학이라고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요. 논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형태론이라고 있는데 형태소 분석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은는 이가는 주격 조사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교수님 벌써 어렵습니다. 예, 형태소는 계속 얘기할게요. 네. 형태소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를 그래서 이런 것들 시나 소설하고 상관없이 문법 같은 조금 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 학문이 영어학입니다. 아하.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하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했는데. 아 정말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영어학에서 이제 조금 네.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 네, 이게 선생님만의 그 영어학 암기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해도 문제 풀이에 써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되게 가르치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일부 암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음 중에 스타 프리커티브 애프리키스라는 게 있어요. 그 앞글자를 따서 스파 이런 식으로 스파.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암기가 편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스파. 예. 스파. 영어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통사론하고 의문론. 통사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과 관련돼 있는 거, 문법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걸 질문을 많이 하고요. 네네. 의문론 소리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소리 변화 규칙을 써라는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적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질문이 많은 편이고요. 교수님. 네. 아니 근데 말투가 네. 이 말투가 네. 좀 특이하세요. 혹시 교포세요? 나는 유학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6년 갔다 왔는데 오. 재밌는 거 뭐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하숙집에 누가 고치러 공사로 왔어요. 네. 아저씨가 나보고 외국인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해외라고는 제주도도 안 가봤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한국말이 어려 보여. 어려 보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살짝 박진영도 닮은 것 같은데? 예, 박진영 닮았고요. 특히 이 부분이 맞아.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이 박진영하고 똑같아요. 맞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뭐 닮았다고 지금 평소에 네. 무슨 얘기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뭐 닮았다고? 닮은 꼴. 교수님 닮은 꼴. 박진영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진짜. 네. 와 진짜. 아니 화면으로 계속 보니까 박진영이 자꾸 보이는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유학 가기 전에도 이렇게 말이 좀 끊기잖아요. 네네네. 보통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단어를 얘기하는데 맞아. 나는 마치 단어가 생각 안 난다는 듯이 좀 멈췄다가 다음 단어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라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두 마디밖에 안 하고 하루 24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통합 사무실에 있는데 다른 교수님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하루 두 마디예요. 교수님 조금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날씨 얘기하고 그런 거 잡담을 안 좋아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은 뭐냐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잡담하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이 강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교수님 하루는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낮 12시까지 일어났어요. 늦게 잤기 때문에 밤이 되면 또 자기가 싫어가지고요. 막 새벽 5시 반까지 컴퓨터 했었고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와서 뭐 참석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알차게 24시간 보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참석할 때도요. 막 나는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막 화장실도 안 가고 하곤 하거든요. 좀 몰아치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시력이 나빠지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눈을 좀 쉬어줘야지 더 좋은데 막 장시간 동안 계속 보다 보면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별로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몰아서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그래요. 교수님 자꾸 그 몸 혹사시키고 막 그럴 거예요? 뭐 그래서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요즘에 그러면 교수님은 취미가 뭐예요? 나는 취미가 음악 감상이랑요. 책 읽는 거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저것 써보는 거. 그래서 음악 감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취미 뭐예요 물었을 때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음악 감상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언제 그걸 느꼈냐면 내가 뭔가 기분이 허한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기분이 허하지?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음악을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 어떤 거 들으세요 그럼 교수님? 나는 클래식도 듣고 팝송도 듣고 가요도 듣는데 요즘은 가요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어떤 거? 가요는 옛날 노래 들어요. 어떤 거? 나는 이제 노래를 못 부르는데 나는 고음 올라가고 락 발라드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즈의 겁쟁이나 가시 그리고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사랑의 시 와 잠시만 안녕 그런 거. 잠시만 안녕 그거 아니 교수님 목소리가 그게 됩니까? 그거 아니 분명히 노래를 들으면 이제 좀 흥얼거릴 텐데 교수님들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는데 이거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거라서 슬퍼요. 왜 슬프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슬퍼요. 교수님 아니 교수님 코노도 자주 다니세요 그럼? 노래방? 코인 노래방? 자주 안 다니고요. 듣는 거를 주로 좋아하고요. 어제는 한번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예, 뭐 오늘 노래 시킬 것 같아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서. 오케이. 교수님 그러면 노래 가능합니까? 예, 뭐 나중에 해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교수님 노래 안 빼시는 거예요 이거? 그 노래 하신다? 예, 하기는 하는데 빼지는 않는데 오. 안 되면 러브찌노. 움직여.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수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기어 눈을 감을 땐 널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만남의 기쁨. 냠냠냠. 재밌어야 되는데 나보다 뭐 현석 씨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좀 아니야. 그렇지 마요. 아니야. 덩달아 긴장되니까. 아니야. 지금 와. 네. 나 교수님. 아니 노래 이게 무슨 노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게 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누구 노래? 신해철 노래입니다. 야 이게 이런 노래입니까? 예, 예전에 학생 때 좋아하던 노래라서 많이 불렀고요. 폭발적인 가창력 진짜. 예, 음치라서 죄송해요. 아니요. 교수님. 네. 교수님 이제 종강 때마다 노래 부르시는 걸로 유명해요.
이제 한때 이제 그 ET 카페라고 이제 거기서 네.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제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 종강할 때마다 노래 부른다고. 교수님 요즘에도 노래 부르세요? 아, 요즘은 안 부르고요. 1년 전인가 작년에는 불렀었어요. 아 교수님 근데 이게 선곡이 헤이즈 노래 부르고 막 이런다니까. 헤이즈 노래 좋아하세요? 그거는 내 수준에 어렵지만 조금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한 소절만. 한 소절만요. 네, 한 소절. Hey Jude, 어? don't make it bad. 이거 저기 헤이즈 노래 아니야? 네. 아니 헤이즈. 교수님은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나는 영어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나는 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 보면서, 나도 영어 선생님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나는 영어를 엄청 좋아했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선생님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은 그럼 영어 교사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대 가면 좋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돼서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어 선생님보다 영문과 교수가 되는 게 낫겠다. 교수. 좀 더 사람들이 교수라고 하면 좀 더 멋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괜히 인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격하고 교수직이라는 거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서 왠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직업이니까 교사보다 영문과 교수 돼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영문과 교수 되려면 유학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내가 잘 따야지 유학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맨날 공부만 했어요. 교수. 그럼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진짜 이런 질문은 기억이 남는다. 이 학생은 정말 기억이 남는다. 특별하게 기억 남는 제자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없어요. 없다고? 이유는 영어학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영어학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특별히 인상 깊지는 않고요. 그냥 인상 깊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1년 전쯤인가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누구누구 합격했다라는 것을 최시영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모고 수업 들은 학생 중에 이 학생은 안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합격 안 했으니까 최신 쌤이 안 알려줬을 건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임용고시 시험 본 게 아니라 사립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잘된 일이네. 잘된 일이죠. 송파구에 있는 어떤 학교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데, 그래도 송파구면 서울에서 변두리도 아니고 좋잖아요. 그 잠실 쪽인데, 잠실인데,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티오도 적고 이거 공립 중고등학교 시험이 합격하기 힘드니까 사립 시험도 응시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학생은 그 도전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립 시험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12월 달에 보는 시험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면접을 몇 번 봤다고 했더라? 한 5번 봤대요. 그러니까 5번이나 면접 봐서 뽑는데요. 그래서 면접 보는 것도 되게 빡세겠다. 진짜 빡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학생은 그래도 그렇게 합격했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립 중고등학교는 그 학교 출신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냥 공고내서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은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니까 그 학교 출신은 아닌데 그렇게 된 거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사립도 지원해봐라. 왜냐하면 사립 지원해서 합격하면 그 경쟁률 심한 그 11월달 시험에서 바늘고문 같은 거 거기에 합격하지 않아도 교사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진짜 아니 사립 공립 그러니까
국립사립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좀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조금 보는 거 시선이 좀 다른가? 시선은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냥 객관적인 차이점은 공립은 그냥 일단 교사 되면 안 잘려요. 그냥 정년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근데 사립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이사회 재단 같은 데가 있으면 이 교사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잘라 그렇게 하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고 싫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밑보이면 언제든지 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 그렇게 심하게 쉽게 잘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립 중고등학교도 충분히 안정적인 직업이고 공립 교사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 시선을 되게 의식해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남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데일 카네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프리카 기아 문제보다 자기 얼굴에 난 뾰루지가 더 큰일이다.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여드름 생겼는데 큰일 났네. 막 데이트해야 되는데, 뭐 소개팅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되게 큰 걱정거리지. 아프리카 기아 문제 엄청 큰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없거든요. 그런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큼 남의 일에 관심을 안 쏟아요. 그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니까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남의 시선을 진짜 교수님 말대로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남의 시선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그다음에 눈치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네. 진짜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와닿는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안 고쳐진 거겠죠. 그런데도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선을 안 보겠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눈치 많이 본다고요? 응. 그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못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교수님도 자존감이 낮으세요? 근데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고요. 책 중에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었을 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나는 그것보다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자존감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이었으니까 뭐 그 책 보고 많이 도움됐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읽을만 해요. 자존감 수업이에요. 저도 들어본 거죠. 예,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분, 네. 쓴 책.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고쳤을까? 이게 좋은 조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쇠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요. 똑바로 펴려면 요만큼의 힘을 주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거잖아요. 반대로 많이 꺾어야지 겨우 중간으로 올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나는 반대로 엄청 거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만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가운데로 오면 그냥 자존감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거만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한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엄청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자존감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급하게 빨리 걸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막 걷는다. 멋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너무 거만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조언이 아닐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심하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자면 왜냐면 이건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가 있어요. 저런 거만한 놈 그러면서 다른 방법은 어떤 책에서 내가 읽었었던 건데 자기한테 칭찬해 주는 말을 조그만 종이에 A4의 반의 반 정도 되는 거에 앞뒤로 적어요. 나는 프린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해서 지갑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내가 그때 적었던 것 같아요. 뭐 당신 최진호 씨는 이렇게 나가는데 현석 씨에 맞춰서 할게요. 현석 씨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현석 씨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현석 씨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예요. That's right. 예. 이런 장점들을 계속 발휘하신다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현석 씨의 미래에는 밝은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That's right. That's right. 예, 그렇게 코팅해서 자주 읽으면요 지갑에서 뭐 돈 꺼낼 때 보거나 그런데 요즘 지갑을 잘 안 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하니까 차라리 코팅한 걸 책상 위에 두고 뭐 일하는 데 두고 그렇게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중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기한테 세뇌라고 할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처음에는 좀 되게 이상해요. 뭐 현석 씨는 이런 장점이 있고 속으로 읽자마자 에이 아닌데 뻥이잖아 그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맞아 나 이거 장점 맞아. 그렇게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칭찬을 안 받아들여요. 난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종이에 적어서 자꾸 읽어주면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굿잡. 네. 교수님도 실제로 하셨나요, 그럼? 진호는 행복해. 진호는 착한 아이야. 진호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아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네네. 교수님 안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장점들을 적었다고요. 이런 장점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능력도 뛰어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것이지 사실이 아닌 걸 막 칭찬을 적은 거 아니고요. 근데 사소한 거라도 보면 장점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좋을 것 같은 방법이. 그래서 실제로 코팅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그 지금은 이제 괜찮으세요? 자존감 괜찮으세요 지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뭐 거만한 쪽에 가까워졌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저 거만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맞아요. 이거 교수님. 네. 네, 지난번에 이거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가 길을 걷고 이렇게 뚝뚝 걷고 있는데 앞에 왜 수박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빨간 티에 초록색 반바지. 그래서 내가 누구야? 아니 너무 특이하다. 너무 진짜 패션이 특이하시다 했는데 진짜 빨간 티에 초록색 반바지에 이제 색안경을 끼시고 이제 뚜벅뚜벅 이렇게 노량진을 걸어가시더라고. 예. 아니 교수님 교수님 패션이 진짜 남다르세요. 이건 진짜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교수님 패션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교수님 패션 센스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그거는 일단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위에 빨간 반팔티를 입은 거고요. 그 여름에. 그리고 나는 옷 입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서점에서 옷 입는 법에 관한 책 5권을 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5권 정도 읽으면 그 남자 옷 입는 거는 그냥 뭐 쉬워요. 아, 근데 진짜 뭐 지금.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 아니지만 근데 교수님 옷 진짜 잘 입으세요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이 직업을 택하고 네. 아 진짜 때려칠까 이런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 나는 만족하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영어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원래 중학교 교사 하려고 중1 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임용 강사도 영어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게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직업 안에.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네.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시는데 그럼 이 일로 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스트레스는 받는데 조금씩 받을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제일 좋은 거를 내야지 학생들이 좋게 평가할 거잖아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문제 질이 안 좋아? 괜히 힘들어서 풀었네? 그런 평가를 받기 싫으니까 항상 좋은 문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간 때는 좀 신경이 예민해져요. 6월 달까지는 모의고사 기간이 아니라서 마음이 편한데 7월부터는 예민해져요. 문제를 잘 내야 된다. 퀄리티 좋은 걸 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심한 스트레스는 아니고 약간의 긴장감 그런 게 있어요. 그 교수님 정말 와 근데 진짜 교수님은 이 일이 좋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후회한 적이 0%다. 그러니까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 교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게 일치하는 게 좋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요. 뭐 내가 영어 가르치면서 실력 없다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자신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치인데 나는 락 발라드 가수가 될 거야.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됩니다.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 그건 타고나야 돼요. 가수는 어느 정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냥 무조건 가수야. 나 무조건 나는 재능 없어도 그냥 노력으로 될 거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것이냐 인생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일치를 한다면 두 가지가 일치하면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좋아하는 걸 잘하면 그런데 좋아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난 원래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즐겁게 그쪽으로 직업을 구해서 살 수가 있고 그러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 퇴근하고 나서 그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하든 그렇게 즐기면 되지 꼭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업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쪽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퇴근 후에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 얼마든지 되니까 그걸 꼭 일치시키려고 아니면 좋아해야 하는 걸 해야 행복하대 그 말만 믿고 결정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교수님 이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년 늘어난다고 이제 기사도 나오고 공무원 임용 준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년 느는 만큼 진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늘구멍이니까 진짜 많이들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 엄청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는 달라.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정신으로 이제 열심히 오늘도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오늘도 역시 공부를 하시고 자기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질문이 되게 좁혀서 해줬는데요. 나는 반대로 포기도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포기 더 좋은 거. 포기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유학을 가서 6년 있었잖아요. 박사 학위를 못 땄어요. 그냥 수료만 하고 6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박사 학위를 따야지 한국의 영문과 교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박사 수료만 하면 영문과 교수직에 지원조차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슬픈 일이 있잖아요. 6년 동안 내 인생을 바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6년 전에 미국을 갔을 거고, 그런데 결국 그걸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면 영문과 교수 되는 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슬플 수도 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슬프지도 않았던 게, 그래도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했고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쿨하게 하셨구나. 한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영어 가르치는 학원 강사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학원 강사 돼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에는, 그래서 이걸 겪고 나서 느낀 것은 인생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내 인생의 정답은 한 가지, 영문과 교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포기해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나 목표보다 자기한테 더 잘 맞고 더 행복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길이 잘 안 보이고, 이걸 내가 중단하면 그냥 실패하는 사람인 것 같고 엄청 큰일 나고 부모님한테 욕 들어먹고 막 그런 친구들이 욕하고 너는 뭐냐 하다가 포기하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남들의 시선도 그렇고 나도 해오던 게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몇 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맞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권장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냐 마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그만하는 게 낫다.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가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포기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더 괜찮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왕 하는 공부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요 전공영어 임용시험은 다른 임용시험처럼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때 내가 아는 부분보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왕창 나왔다. 그럼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내가 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단 하루의 시험으로 결정돼 버리고요. 그게 만약에 아주 근소한 커트라인 점수 차이 때문에 떨어지면 1년 더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면에 토익 같은 시험은 한 달에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토익은 이번에 못 보면 다음 달에 잘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어요. 경찰 임용은 1년에 2번 있대요. 그래서 와, 6개월에 한 번씩 보네? 되게 부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임용은 왜 1년에 한 번밖에 없을까? 학생들 부담되게. 6개월에 한 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찰 임용에서 떨어졌으면요, 6개월 또 하면 됐잖아요. 근데 전공영어는 1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 임용 괜찮아 보인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이 정시 시험 말고 사립도 지원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이왕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말고요. 그냥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실력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티오 관리를 안 해서 정말 좋은 말씀. 진짜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교수님 웃음도 많으시고 이거 진짜 선생님 제자들은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인기가 은근히 많으세요.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진짜 최진호 인기 진짜 울트라 캡종. 뭐 나는 그 증거를 보지 못해서 뭐 믿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진짜 뭐, 울트라 알았어요. 캡숑. 진짜 그러면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이걸 네. 보고 계시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이거 보고 예. 방금 얘기했듯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좀 즐기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다 공부한다고 무조건 합격하지는 않으니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놀아줘야지 나머지 6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즐겁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우사인 볼트가 왜 우사인 볼트가 왜 1등인 줄 알아요? 세계 1등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Right?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 멘트 날리고 그만 가겠습니다. 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